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2021년 예시 A형 문제 풀이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내년에 시행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엑셀 파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PDF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문제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암호 있는 건 아시죠, 선생님들? 파일 여실 때 암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이것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교원 확보율이라고 A1에 입력되어 있고요. 5점짜리 문제입니다. 입력을 한번 해보실게요. 입력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KA 이렇게 대문자를 연속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캡슬럭 보이시나요? 알파벳 A 왼쪽 옆에 있습니다. 눌러두시면 계속적으로 대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입력하시기 더 편하죠. SQ 다시 자, 저는 그냥 블럭 안 잡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W 다시 41283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블럭 잡고 입력하는 것도 아시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학과명 엔터, 경영정보과 엔터. 이렇게 오타라부터 취소가 돼서 저는 굳이 안 잡고 합니다. 경영정보과 엔터, 사회복지과 엔터, 유아교육과 엔터, 정보통신과 엔터, 컴퓨터공학과 엔터, 식품생명공학과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전체 띄우고 학생 수 140 엔터. 숫자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에 키패드 이용하세요. 키보드 오른쪽 키패드. 여기 숫자 키패드는 넘넉 7번 위에 있는 넘넉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지 입력이 되시죠. 가끔 요거 빠져서 당황하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 105, 120 다음에 전체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6명, 엔터, 7명, 엔터, 9명, 8명, 4명, 7명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원 슬래시 전임 가로 열고 겸임 이렇게 돼 있죠? 귀찮게 하네요, 그죠? 6 슬래시 3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시간을 그죠? 잡아먹기 위한 문제네요, 이거는. 9 슬래시 6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8 슬래시 3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7 슬래시 3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7 슬래시 5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전임 비율 여기서 가끔 실수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요거 50.00%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돼요. 나중에 표시 형식에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입력을 퍼센트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57.14% 이렇게 하셔야 돼요. 66.67%, 37.50%, 75.00%, 71.43%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 작업 1번 입력 끝나셨습니다. 그죠? 집중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판 속도는 연습하시면 충분히 빨라지니까요. 연습해 보시기 바랄 거고요. 자판 프로그램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문제 보실 거예요.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선생님들? 자,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A1부터 F1은 병합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딕 크기 16 스타일 굵게 밑줄
밑줄은 이중실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보이네요, 선생님들. 그죠? A1 각각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A3부터 F3은 셀 스타일의 강조색 5를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문제 읽어서 정확히 볼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선생님들.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퍼센트 넣어라 얘긴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문자라는 사실이에요. 문자. 그죠? 문자. 포인트고 이름 정의하시고 테두리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볼까요? 여러분 출력해서 보세요. 그게 훨씬 편하세요. 실제 시험장도 출력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A1부터 F1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그죠? 글꼴은 맑은 고딕. 타이핑이 빠릅니다. 맑은 띄우고 고딕이에요. 엔터. 글꼴은 16 엔터.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어떤 거? 요거네요, 선생님들. 그쵸? 밑줄은 이중 밑줄. 이렇게. 됐죠? 자, 2번입니다. A4부터 A6 됐나요? 자, 두 번째. 컨트롤 누르고 A7부터 A9. 세 번째. B4부터 B6 되어 있네요. F4부터 F6. 그 다음에 F7부터 F9. 여긴가요, 선생님들? F7부터 F9. 여기 제가 안 했네요. 그죠? F4부터 F6까지. 어떻게 알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 지금 안 됐죠, 선생님들. 그죠? 세 줄 보이잖아요.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죠? 되셨나요?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의 세 줄이었던 것이 한 줄, 한 칸으로 된 거죠. 이거 하신 겁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F3 여기네요. 스타일을 강조색 5로 하래요, 선생님들. 여기 하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나요? 그리고 가보시면 강조색 5 라고 할까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강조색 5 제가 빨리 못 찾았네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가시겠습니다. C4부터 C6 영역의 포인트 뭐였어요, 선생님들? 표시 형식 할 건데 얘네가 뭐래요? 문자래요. 문자죠. 표시 형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여러 가지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샵, 샵샵 0은 숫자를 대표하는 거고요. 아래쪽 쭉 내려와 보시면 골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뱅이라고 부르는 애. 얘는 모든 문자란 뜻이에요. 모든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라고 붙여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쌍따옴표, 퍼센트, 쌍따옴표. 자, 문자는 쌍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이 골뱅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문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 붙여줘 이 말인 거라고요. 되셨어요? 확인합니다. 잘 되셨지요? 그 다음 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D사부터 D9를 자, D사 클릭해보면 이렇게 D사라고 나오죠? 클릭하면 D5라고 나오죠? 여기가 바로 뭐라고요? 이름 영역 정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D사부터 D9는 뭐로 하라고요? 이름을 배점으로 해주세요. 그랬네요. 배점 엔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어디예요? A3부터 F9 영역의 1번 모든 테두리 한 번. 2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자, 요게 지금 또한 10점이었네요. 선생님들, 그죠? 요거만 잘해도 15점 맞은 거네요. 자, 기본 작업 3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자, 이번에는 문제들 또 보고 오셔야 되겠죠? 3번 문제 볼까요, 선생님들? 조건부 서식이네요, 선생님들.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IDQ도 꼭 나오고요. 컴활도 꼭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A4부터 H18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시오. 그리고 레프트 함수 이용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A4부터 가볼까요? A4부터 H18 중에서 자, 학번 요거네요, 선생님들. 보니까 날짜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날짜 형식이라는 건 뭐예요? 요런 거죠. 2017 발음이 왜 그러죠? 2017-02-15 이런 거. 하이픈 또는 슬래시 이런 걸 우리 날짜 서식이라고 부르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걸. 그런데 요건 지금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뭐만 갖고 와라. 왼쪽에 있는 거 4개만 갖고 와. 연도잖아요. 그죠? 그 얘기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쓰였구나 이 말인 거예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행 전체에다가 이런 속성을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수식을 이용하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가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 다시 보면 행 전체라는 말도 밑줄 쳐놓으세요. 행 전체. 그죠? 자, 엑셀로 돌아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오셔가지고 행 전체 그랬으니까 범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됩니다. A4부터 H18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문제 갑니다. 자, 보시면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고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그 중에서 새 규칙입니다. 이 새 규칙 안에 수식을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새 규칙으로 가셔야 돼요. 가시면 메뉴 중에 제일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나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는 갑니다. 자, 왼쪽에서 갖고 와. 레프트 어디에 있는 거? 학번에 있는 거 요거죠. 그쵸? A4 이렇게 클릭했는데 선생님 지울 거예요. 뭐를?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거예요. 왜? 달러의 의미가 뭐였는데? 셀 주소를 고정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A도 고정하고 A열도 고정하고 사행도 고정해서 여기만 검색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A열, 학번을 검색하는 건 맞지만 사행만 하면 안 돼요. 4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18까지 검색을 다 해봐야죠. 그래서 숫자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문자 몇 개가? 4개가 이 말이에요. 레프트 A4에 있는 그죠? 왼쪽에 있는 거 4개. 얘가 뭐랑 같니? 그랬어요. 문제가 뭐였느냐면 2019로 시작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 자, 레프트 라이트 MID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갖고 와 라고 했으니까 비교할 때도 쌍따옴표에 넣어줘야 돼요. 문자 2019니? 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그냥 숫자 2019니?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선생님들? 응? 그러면 갑니다. 서식. 뭐라고요? 자, 어떻게 하래요? 서식 표준색 빨강으로 정해주래요. 자, 색에 가보시면 이렇게 색깔도 정확히 이름이 표준색 빨강이라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확인 됐나요, 선생님들? 2019에만 행 전체에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포인트 뭐라고요? 검색할 행을 첫 번째 행만 지워주고 숫자 셀 앞의 달러를 지워줍니다. 그랬어요. 되셨죠? 응? 자, 그러면 계산 작업 넘어가실 거예요, 선생님들. 요 엑셀 그 커말 시험에 꽂히죠? 엑셀에 꽂히죠, 선생님들. 그죠? 어떻게? 함수 문제인데요, 선생님들. 실제 수험장에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먼저 하지 마시고 저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나중에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와보시면 요거네요. 자, 일단 함수 봤더니 if랑 weekday를 사용하래. 그죠? if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weekday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이외에는 주말로 하세요. 자, weekday 함수는요, 선생님들 날짜를 요일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환산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1, 화요일은 1, 2, 수요일은 3 이런 식으로 요일을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컴퓨터는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가볼게요. 자,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얘가 문제가 뭐냐면 는 if 만약에 이 말이죠. 가로 열고 fx 갑니다. 뭐래요, 선생님들? 요일이 1이면 이 말인 거죠. 자, 1부터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선생님들 뭐예요? 월요일이 1이라면 1, 2, 3, 4, 5이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일이 5 이하이면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if문요 참이야 거짓이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위크데이 갑니다. 위크데이 가로 열고 닫고. 선생님들 함수 쉽게 부르는 방법이에요. 자, 위크데이를 다 써주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클릭한다.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함수를 바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말합니다. 날짜.
그래서 어디 써있죠? 선생님 여기 날짜라고 써있죠? C3 되겠네요. 이 응시일의 리턴 타입 볼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다가는 1, 2, 3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을 일로 하고 싶으면 유형 1을, 월요일을 일로 하고 싶으면 여기 써있죠, 선생님들? 월요일을 1로 하고 싶으면 타입을 2로, 월요일을 0으로 하고 싶으면 타입을 3으로 쓰래요. 우린 약속할게요. 그냥 난 월요일을 1로 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2로 할게요. 2. 됐어요? 그럼 월요일이 1이란 얘기예요. 그죠? 끝난 게 아니죠. 함수가 확인하면 안 됩니다. 왜? if 안 끝났으니까. 어디로 와요? if로 갑니다. if 어디 있는데? 여기 if. 여기 있잖아요. 자, weekday.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구했는데 걔가 어떠하면 월화수목금이면 뭐예요 이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다. 5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 이렇게 하래요. 맞나요? 아, 선생님들 우리 맞죠? 월요일이 1인 유형 맞죠? 맞네요. 됐죠, 선생님들?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 엔터 한다. 끝! 이 말이네요, 선생님들. 확인해 볼까요? 5월 16일이 진짜로 5월 16일이 주말인가? 볼까요, 선생님들? 날짜에서. 자, 날짜 열어서 볼까요, 선생님들? 5월달 갔더니 5월 16일 주말 맞네요, 선생님들. 그죠? 되셨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중간고사, 문서를 열어볼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함. 요거 두 개의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래. H룩업 쓰래. 가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균을 구하래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평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 평균이 얼마 나올까요? 87.5 나오나요?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 범위에. 그러면 B를 계산해줘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자, 이 표에 있는 기준값 평균이 룩업 밸류가 되는 거예요. H 룩업의 룩업 밸류. 그죠? 그러면 는 갑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값은 H 룩업으로 찾아와야 되니까 맨 밖에 오는 함수는 H 룩업.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fx로 갑니다. 그런데 룩업 밸류 기준값이 뭐라고요? 여기 해당하는 값이 뭐예요, 선생님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가로 닫고 자, 요걸 찾아.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 당연히 여기에서 두 번째 줄 요만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값을 찾으면 채우기들 하겠죠, 선생님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러면 이 지수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상태에서 F4 눌러주시면 $G, $12, $K, $14라고 나오죠, 선생님들. 이 범위를 항상 어떻게 한다? 고정한다. 그리고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에 있는 것 같과 이 말이에요. 학점은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들?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숫자 3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요. 이렇게 범위일 때는 1, 글자일 때는 0입니다. 확인하실까요?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주시고 채우기 엔드라면 끝. 맞나요, 선생님들? 요거 두 개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87.5도 아니고 얼마지? 한 90점 되겠다. 90점. 얘 5점 주면 되니까 여기니까 A 맞죠? 됐죠, 선생님들? 그 다음 볼게요. 표 3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표 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이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 그렇다면 알겠어. 경영학과의 평균만 구해.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들?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다. 뒤에 버리지 함수 써. 이 말이네요. 알겠어. 그리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의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선생님들? 반올림에서는 둘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면 숫자 2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기다가
조건을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우리 입력된 데이터에서는 학과가 컴퓨터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학과랑 컨트롤 경영학과랑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컨트롤 V 이렇게 됐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결과가 반올림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라운드 함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는 라운드 가로 열고 fx 아까 말씀드린 거 소수 몇 째짜리까지? 둘째 짜리까지 숫자 2 이것도 첫째면 1 자연수나 정수면 0 그쵸? 그죠?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은 동그라미 하나죠? 마이너스 1 100은 동그라미 2개죠? 마이너스 2 1000은 동그라미 3개니까 마이너스 3 100만은 동그라미 6개니까 마이너스 6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d-average 함수를 이용하래요. d-average 스펠링 틀렸죠? 가로 열고 닫고 갑니다. 어떻게 한다? 함수 바로 부르는 방법. 입력해놓고 average 함수 닫아놓고 나서 부른다. 이렇게 나왔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무조건 입력 범위 전체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참조 범위 여기 A13부터 D21까지 자, 필드는요, 선생님들 구할 필드예요. 뭘 구하래요? 경영학과의 평점의 평균. 평점의 평균 구하라는 거 뭐라고요? 평균은 에버리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구할 필드는 평점. 조건이 뭐라고요? 학과가 경영학과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큰 특징은 전부 다 뭘 포함한다? 필드 요거를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디에버리지 함수 나왔더니 숫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반올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 이 말이죠. 확인합니다. 잘 나오셨나요? 자, 이번에 표 4번 보시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전략 이 모두가 70 이상인 학생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실게요, 선생님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수가 count if s 중에 골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count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 이 말인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인 조건이 만든 것 중에 조건이 하나인 숫자 셀의 개를 세 이 말인 거고요.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것을 써라 라가 되겠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전략 3개잖아요. 조건인 선생님들. 그죠?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count if s를 쓰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엑셀로 가보실게요. 자, 여기서 는 count if s 마지막에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 그리고 fx.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범위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럼 어디? 이만큼 커뮤니케이션 범위도 어떻다? 조건이 그거 나갔다. 70점 이상이 고 두 번째 레인지입니다. 그죠? 두 번째 조건 범위. 회계도 그거 나갔다. 70점 이상. 세 번째 경영 전략도 조금 스크롤 내리시면 보이죠? 70점 이상인 셀의 개수는 이 말이죠. 끝. 확인. 3명이래요. 맞나요? 맞네요. 1명. 또 어딨나요? 여기 2명, 3명. 맞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말이죠. 자, 표 5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값 한번 먼저 볼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이번 예제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표 5에서 학과의 앞 세 자리와 입학 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나시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첫 글자만 대문자 뭐예요? 프로퍼 함수. 그 다음에 연도는 이어 함수. 그리고 뭐만 갖고 와라. 입학 일자만 뽑아오라니 이렇게. 그래서 레프트 함수 쓰겠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선생님들. 그죠? 응?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입학 코드 가볼게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먼저는 는 수식이니까 는 그리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인데 우리가 HEA만 갖고 오래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 어디에 있는 거? F29에 있는 거.
몇 개만 갖고 와라? HEA 3개만 갖고 와 이 말이죠. 아 그런데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대문자로 바꾸래. 그럼 이 앞에다가 써볼까요? 프로퍼 가로 열고 맨 뒤에다가 클릭하고 가로 닫고 요거네요 선생님들. 이해하셨어요? F29에 있는 왼쪽에 있는 3개만 갖고 와서 대문자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줘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써라? and 이어서 자 연도만 갖고 오래요. 연도만 이어 어디에 있는 거? 입학일자에 있는 거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 안 되시면 G29라고 타이핑 하세요. G29 가로 닫고 끝. 요거 이해하셨나요? 엔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는 프로퍼부터 해야 되겠네요. 프로퍼 가로 열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 뭐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거 3개만 어떻게 해요? 레프트 가로 열고 여기 있는 거 컴마 3 가로 닫고 이어서 어떻게 해라? 입학일자에 있는 연도만 갖고 와라. 연도 이어 어디에 있는 거? 입학일자 G30 가로 닫고 끝. 이 말이죠. 체육인들 하실게요 선생님들. 이거 뭘 잘못 갖고 왔나요? 2개가 됐나요? 3개가 갖고 와야지. 그죠? 체육인들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인들. 여러분 연습하시는 방법은 반복하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 수동으로 해보시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문제 끝나셨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분석 작업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부터 보실게요. 아, 이렇게 보니까 뭐 만들래요, 선생님들? 부분합 만들란 얘기네, 부분합. 문제를 보시면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 표에 그림과 같이 이게 포인트예요. 합값을 합계의 최대값.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 봉사 영역, 교육 훈련의 평균을 구하시오. 작업 2번 해야 돼요.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함수가 기준이에요. 몇 개란 얘기는? 최대값 한번 구하고 평균 한번 구해야 돼요. 이 말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선생님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한다. 오름차순한다는 얘기 뭐예요? 선생님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번호 순서대로가 오름차순 수준이에요. 1, 2, 3, 4, 5, 6, 7, 8, 9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그죠? 내림차순은 19, 8, 7, 6, 5, 4, 3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선생님들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자, 부분합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렬부터 합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를 클릭하시고 여러분 데이터에 가시면 이렇게 정렬이 보이시죠? 요것이 오름차순, 요것이 내림차순 클릭합니다. 그러면 경영정보끼리 모여 있고요. 유아교육끼리 모여 있고요. 정보통신끼리 모여 있습니다. 맞나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시작해야 됩니다. 되셨죠? 데이터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네요. 클릭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 요거예요. 그룹화 항목 너무 중요하죠. 항상 뭐랑 같다? 정렬 기준과 같다. 그래서 여기는 우연히 맞은 거예요. 선생님들 학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정렬 기준하고 맞춰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뭐 하래요, 선생님들? 문제 가보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거 먼저 합니다. 여기 가보시면 학과별 합계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개의 뭐를 구하라? 최대값. 됐네요. 확인합니다. 경영정보의 학과별 유아교육과 정보통신과의 학과별 합계 구했네요. 선생님들. 의 최대값 245, 270, 265 전체 최대값 270 구했네요. 선생님들 그 얘기예요. 되셨죠? 한 번 더 하래요. 선생님들 두 번째 거. 어떻게 할까요? 가볼까요? 문제 봅니다. 두 번째는 평균을 구하래요. 뭐의 평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계산한 후라 그랬어요. 한 번, 2번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 갈 건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뭐냐면 일단은 과목 선택할게요. 기본 영역 체크, 인성봉사 체크, 교육훈련 체크인데요. 선생님들. 어떻게 알아? 우리 기존에 구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학과별 최대값은 살려야죠.
지금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면 아깝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빼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결과하고 똑같은가요, 선생님들? 체크하고 똑같으면 맞으신 거죠? 끝. 되셨어요, 선생님들? 어이구, 제가 잘못 구했네. 두 개 다 최대값을 구했네. 어째 이런 일이. 그죠? 어째 이런 일이. 그죠? 다시 가볼까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실수하셨을 때 이걸 제가 안 바꾼 거야, 선생님들. 그죠? 자, 일단은 모두 제거할게요. 모두 제거. 다시 한번 갈게요. 정렬해두었고 부분합갑니다. 첫 번째 그룹 항목 합과 확인했고, 첫 번째는 그죠? 제가 실수했어. 합계의 최대값. 이건 처음부터 빼줘도 괜찮습니다. 확인. 한 번 더 부분합. 어떻게 한다? 최대값이 아니고 두 번째는 평균. 어떻게? 무엇의?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확인. 이주됐네요, 선생님들. 그죠? 나중에 한 게 위에 옵니다, 선생님들. 이거 기억하세요? 최대값 우리가 먼저 했잖아. 그죠? 결과 잘 확인하시고 잘 드셨으면 분석 작업 2번 가실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러 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면 분석 작업 2번은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입니다. 표 1, 2, 3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죠?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합계를 표 4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각각 표 1, 2, 3에 있는 것을 표 4에 통합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가보겠습니다. 요거네요. 선생님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의 범위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나요? 클릭합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선생님들 이미? 안 되죠? 다시 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 자, 통합을 하는데 합계를 구하라고 책에 써 있어요. 다시 가볼까요? 합계를 구하래. 합계를 그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기 합계함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합계를 구하는데 어디를? 결국은 표 1하고 추가 됐나요? 두 번째는 표 2하고 추가. 세 번째는 표 3하고 추가. 됐네요, 선생님들. 그죠? 중요한 데이터는 뭐예요? 첫 행하고 왼쪽 열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요. 레이블을, 이름표를. 그래야 이거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레이블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이 말이죠. 그대로 확인합니다. 끝. 너무 쉽죠? 포인트 뭐였다고요? 첫 번째 그 결과표를 블럭 잡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주는 거. 되셨지요? 아주 쉽게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우리가 자동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크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의 글씨가 여기 왜 안 보이죠?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이고요. 총점을 구하는 식 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추 넣고요. 텍스트 총점이라고 쓰래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아주 쉬워요, 사실은.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우스 포인트를 밖에서 빼주세요. 그래야 포인트 위치가 바뀌어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여기 두고 하시면 위치가 막 바뀌어요. 포인트 밖으로 빼고 시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메뉴를 살짝 바꿔볼게요, 선생님들. 개발 도구에 가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매크로가 있고요. 매크로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매크로를 시작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매크로가 이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보이시면 여러분이 파일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든가 아니면 리본 사용자 지정에 오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개발 도구 보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개발 도구 안 보이시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저기 그 있는 것 중에서 매크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넣는 방법이 보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일단 시험장에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요. 한번 해보실게요. 1번 뭐라고요, 선생님들? 마우스 포인터를 밖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가셔가지고 바로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자, 매크로 이름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이다 그랬습니다. 총점. 단축키 바로 가기 키. 아이고 말을 더듬죠? 정해두지 않았으니까 넘어갑니다. 확인해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총점과래요. 클릭해주고 는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맞나요? 엔터.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들 클릭하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 엔들까지 해줘야 완료가 되는 거죠. 맞나요? 다 썼으면 어떻게 한다? 기록을 중지합니다. 끝. 자, 컴퓨터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게 할 단추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개발도구의 자, 삽입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요 컨트롤에 가보시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죠. 그 안에 단추를 이용하래요. 선생님들. 요건가요? 단추를 이용해서 A10부터 B11 영역을 생성하래. 클릭하시고 A10부터 B11 영역에 이렇게 단추 만들으래요. 됐나요? 매크로의 이름은 뭐래요? 선생님들. 매크로 이름은 청점이래. 됐죠? 확인하고 여기 텍스트의 이름은 뭐로 바꾸래요? 선생님들? 총점이라고 쓰래요. 이렇게. 끝. 됐나요? 그러면 이걸 지워보고 어떻게 한대요? 얘를 클릭해보면 되네. 다시 지워보고 마우스 포인터 엉뚱한 데 갖다 놔도 되네. 하나 풀었어요. 선생님 이게 5점인 거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에 또 갑니다. 선생님 마우스 포인터 엉뚱한 데 갖다 두시고 그죠? 어떻게 하래요? 자, 매크로 개발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이번 매크로 두 번째 이름은 채우기래요. 채우기. 채우기 하시고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작업 기억할 거야 이 말이에요. 뭐 하래요? 책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A3부터 23 영역을 채우기색 노랑으로 채우래요. 홈에 가보시면 채우기 노랑 다 했네요. 끝.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중지 다 했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단추 만들어야죠, 이제. 그죠? 도형에 삽입에 도형에 가보시면 빗면이라고 있대요. 선생님들 기본 도형에 빗면 요건가요? 액자네. 얘가 빗면인가요? 그러네. 클릭하시고 어디에다가 D10부터 요렇게 드래그 하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두고 그죠? 얘를 매크로 연결해야 돼요. 아까 요건 자동 나왔죠. 컨트롤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합니다. 뭘로? 채우기로. 확인해 줄 거고요. 그죠? 일단 이름 쓰셔야죠. 뭐라고 쓴다? 채우기라고 쓰래요. 채우기라고 써주시고 자, 선생님들 요거는요. 어떻게 줘야 돼? 이왕이면 이쁘게 홈에 가셔서 상하 가운데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색을 한번 지워볼까요? 채우기 핸드 색깔을 지워보면 없음. 클릭하면 되죠. 됐어요. 선생님들 얘도 지우고 클릭하면 됐죠. 클릭하면 다 되죠. 선생님들. 그죠? 자, 요것이 각각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차트 작업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입력한 데이터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가볼게요. 자,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합계 계열과 지금 합계 계열이 없죠, 선생님들?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지금 우리 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가볼까요? 그러네요. 합계하고 2016을 삭제해줘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막대를 누적 세로 막대로 바꾸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차트 제목도 넣어주고 A1과 연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 위치를 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네요. 근로장악, 이 연두색 얘들만 레이블 표시해주고 값으로 표시하고 위치 변경해주고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차트 테두리 둥글게 해주고 해보면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보시면 선생님들 그 범위가 틀렸어요. 데이터의 범위가. 그죠? 차트를 클릭 한번 해봅니다. 그럼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어디다 둘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 디자인 도구, 서식 도구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차트 도구 중에 디자인 도구로 왔습니다. 그 중에 자 데이터의 범위를 바꿔야 돼요, 선생님들. 아까 합계하고 2016년을 지워야 돼 그랬잖아요. 오른쪽 상단 보세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나요? 자, 엑셀 2010에서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갔더니 얘가 물어보네요, 선생님들. 합계가 제거하래. 합계를 제거하고. 그죠? 2016년 체크도 빼주면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확인합니다. 요렇게 2016년하고 합계가 제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선생님들 여기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어떻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추가해서 아까 합계 지운 거였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합계 범위를 잡아오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되셨죠? 지금 취소할게요. 그 다음에 여긴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나왔죠. 1번 문제 풀어보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래요. 자,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엑셀 2010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차트 종류 변경 가볼게요. 그런데 자, 어떤 걸로 하래요, 선생님들? 누적 세로 막대형이래요, 선생님들. 두 번째 거 요거네요. 세로 막대형 중에서 두 번째 거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줘 라고 되어 있죠. 끝. 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차트 제목은 자, 차트 제목이 지금 없잖아요, 선생님들. 차트에서 차트의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제목이라든가 이런 범례라든가 X축, Y축의 제목들 이런 것을 차트 요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왼쪽 메뉴 끝에 보세요. 차트 요소라고 있나요? 이렇게 클릭할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축 제목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차트 제목이 필요한데 어디에? 위에 필요해 이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들. 그리고 요거는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 여기는 는 수식으로 연결하래요. 어디로? 여기로 A1으로 연결하래요. 그러면 엔터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는 A1 클릭 엔터 이렇게 한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 네 번째입니다. 4번 근로 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자, 보세요, 선생님들. 데이터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로장학, 가계장학, 성적장학. 3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누구만 근로장학만 레이블을 주래요. 어떻게 한다. 처음 클릭하면 잡히네요. 이것만.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네요. 얘만 클릭하고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나왔나요? 그런데 중앙에 들어왔죠?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어디에? 여기 책에 써있죠, 선생님들. 어디에? 안쪽 끝에 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되셨나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차트 영역. 요 모서리를요, 선생님들. 요 모서리를 둥글게 해달래요. 그죠? 차트의 모서리 둥글게 해달래요, 선생님들. 그죠? 더블 클릭 해주시면 테두리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 하신 거죠. 제가 더블 클릭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시면 둥근 모서리에 보여지신 거죠. 또 여러분들 체크하고 보세요.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제 A형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좀 문제가 약간 쉽게 나온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함수 문제가 선생님들 계산 작업 문제가 먼저 어쨌든 2016 버전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해준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